이 한덕수 총리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탄핵 각하 2명 이걸 봤을 때 윤석열 탄핵 각하 가능성 높아진다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서로 계속 다른 얘기죠. 다른 상황인데 이걸 또 섞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결정도수 가지고 네. 200석 이상이냐 과반 이상이냐 가지고 한 얘기고 그 저기 그 윤석열의 그 탄핵 심판은 저거잖아요. 내란 행위로 바꾸고 네. 형사소송법을 그 준용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데 그거는 이미 헌재에서 헌법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네. 그 확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그거 얘기를 했죠. 각하될 수는 없는 거죠. 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하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탄핵 각하 그 2명 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여기 플러스 1명만 되면 5대 3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기 전 헌법 그 연구관 네. 했던 분이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5대 3이기 때문에 선고를 못 하고 있다. 5대 3으로 선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40여 재판관이 그렇죠. 들어왔으면은 그렇죠. 그렇기 캐스팅 때문에 보트로 바뀔 수 있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그 뭐랄까요 그 전 헌법 연구관들이라든지 율사 출신 또는 판사 출신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건 이거는 그 기각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그렇죠. 그 각하는 이미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이가 탄핵소추위원 할 때도 똑같이 뇌물죄를 빼고 뇌물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확고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확립된 그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하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각하될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워낙 지금 뭐 너무 늦어져서요 지금. 예, 워낙 지금 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네.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려까지 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그 직위원 판사의 행태에 이걸 우리가 사법부의 모습을 지켜봤고 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도 영장을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법원의 지금 움직임, 사법부의 움직임이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모로 계속 걱정하게 되고 속이 터진다는 말씀을 지금 댓글창에서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들이 그 대대적인 지금 그 반동의 반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무정 검찰도 내란의 공범임이 점점 확인되고 있잖아요. 신무정 총장이 윤석열 내란 수계 풀어준 것도 그렇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선관위에다 고위 검사 2명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비상계엄 성공했을 때 검찰에서 이제 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저기 그 밑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러 간 거였고 실제로 김영현이가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체포당할 당시에도 비아폰을 통해서 검찰에 통화한 것도 그렇죠. 확인됐잖아요. 그 네. 비아폰의 그 내역이 그 서버에 있는데 그 서버에 있는 그 비아폰의 그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애가 그 김성훈 아니었습니까? 걔에 대한 그 경찰에서의 그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나 반려시킨 게 검찰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이제 그 고검 영장심의에서 심의에서 결정 내리고 그 구속영장 신청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신청했는데 거기에 검사가 배석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성훈 쪽에 이광호 김성훈 쪽에 변호사 말만 주구장창 듣고 그냥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범이죠. 검찰도 공범이죠. 최상목 대행 공범이죠. 최상목 공범. 그리고 국힘 공범이죠. 공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의 일부 그 재판관들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구 세력들은 내란을 넘어서 내전까지 선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절박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네. 뭐 자고우면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헌재한테 즉각적인 그 파면 선고를 하라고 전 국민들의 그 마음을 모아갖고 그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래서 민주당도 어제 이제 천막 당사를 네. 만들고 거기서 최고위도 하고 네. 계속해서 도보 행진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뭐 지금 극우들의 그런 뭐 서부지법 폭동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폭력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외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 수호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헌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우리 매일
그 집회를 주관하는 그 비상행동이라는 네. 그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1,700개 시민사회가 들어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이번 주를 아주 비상 한 주로 잡아서 27일이죠 목요일 날 네. 시민 총파업의 날로 해가지고 그 뭐 노동자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네. 하루 파업을 조직해가지고 전부 광장에 모이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도 지난번에 남태령고개에서 그 농민들 트랙터 끌고 왔던 예, 그 성경 기억나시죠? 시위. 예. 그 2시에 남태령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 그 뭐 트랙터하고 트럭들 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상경하겠다 막 그런 건데 예. 그 전이랑 차이가 나는 건 그때는 그냥 트랙터 끌고 서울로 한남동으로 진격하다 거기서 막힌 거였잖아요. 28시간 동안 예. 계속 그래서 배치하고. 이제 10대만 이제 한남동까지 가는 예. 그런 캐거가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집회이고 거기에 이제 트랙터랑 이제 50대 트럭들이 오는데 예. 경찰에서 이제 그 중에서 트럭 10대만 허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남태령까지는 올 수 있는 겁니다. 남태령에서 강화문 오는 거를 불허한 거라서 그래서 거기서 집회가 이제 또 네. 농민들 주관으로 열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조직을 하면서 연대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결국 또 우리 대한민국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한덕수 대행이 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또 버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해야죠. 바로 탄핵. 그거는 이제 헌재에서 경고했잖아요. 네. 네가 지금까지 한 거는 잘못됐어. 그 임명하지 않은 건 잘못돼서 이혼이야. 그렇지만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봐줄게.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그럼 또 계속 임명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은혁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판결을 났기 때문에 즉시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즉시라는 기간도 그러니까 어제 김복형도 그 기각하면서 상당한 기간 10일 동안에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상당한 기간 안에 뭐 그게 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각시킨 거잖아요. 짧다면 뭐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는 근데 거죠. 지금 10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 지금은 이거 지금 며칠입니까 벌써 그때 이혼 결정 난 지도 벌써 10일인가 지났으니까. 네. 지금 30일 40일째 됐을걸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물러나고 87일 만에 선고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그 전에 10일 97일 동안 안 한 거네. 그러니까 그 10일 동안 안 100일, 했다가 거의 100일? 탄핵됐으니까 예. 100일 동안 안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헌법기관 구성권을 형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죠. 한덕수 탄핵 이거 뭐 마은혁 임명 안 한다는 걸로 지금 어제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덕수 탄핵 다시 할 수 있다. 이건 뭐 헌재에서 이걸 뭐 탄핵한다고 이걸 인용 안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끌어지게 되고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두 명이 빠지면 또 6명인데 마은혁 또 언제 또 임명이 될 거냐. 그렇죠. 이 부분들.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할 것 같아요. 할 거는 같은데 최대한 시간을 끈 다음에 그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선고를 늦춘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연계해가지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희가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지금 의심이 지금 드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법부 이른바 카르텔이 윤석열, 이재명 다 흔들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이재명 대표 이 선거 결과도 흔들면서, 근데 우리가 차기를 뽑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 헌법 재판관 8명의 그 상황이 이제 어제 그 한덕수의 그 선고에 의해서 추론해 보면 5대 1대 2였잖아요. 5대 1대 2. 그러면은 그 세 명이 이제 그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기각 판결문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명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수 의견, 각자의 의견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 소수 의견들을 쓰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서 지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의견을 다 자기가 각 헌법 재판관마다 판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쓰는데 내가 아직 안성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의도는 대단히 악의적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왔습니다. 이거 진짜 이때까지 올 줄은 참 몰랐고 이거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지난 다음에 헌재가 결정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무죄 난 다음에 윤석열 이제 파면 선고가 이어지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재명 살려주고 윤석열은 파면시키고 이러면서 또 보수니까 극우 쪽에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결과에 따라서 양쪽에 다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는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시종일관 무죄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 계속 말씀하셨죠.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된 법리 판단만 있으면 넌 무죄가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그 허위사실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를 낙선 목적이 허위사실 공표가 해당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입법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3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허위사실이라는 행위가 있어야지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업과 느낌이잖아요. 행위가 없어요. 그 구성 요건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어떻게 입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심 나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네.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지적했듯이 이게 뭐 교우형이라는 이상한 거 만들어내가지고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유죄를 때리냐. 그래서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해보고 정리해보고요. 이번 전국 돌아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검찰, 특히 검찰 출신들 정말 이 내란 동조 세력, 공조하는 세력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계속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복현 검사 출신 이복현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괴물이 됐다라는 거 하면서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검찰들은 그 평생을 그 뭐 피의자들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거로 살던 사람들이라서 본인들이 가장 우월하다는 우월 의식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뭐 내란의 공범을 떠나서 그냥 내란의 수개를 그냥 풀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 심우정 총장이 김건희 오빠랑 친구라며요. 고등학교 동기라며요. 또 전부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 거대한 저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우리가 네. 보수와 그 구구의 차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수구 구구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딱 그런 카르텔로 다 연결되어 있고 예. 그 정영식 재판관도 그 아까 그 박선영 위원장. 장관급 인사를 그냥 네. 거기다 시켜버리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사권이든 뭐든 이렇게 자기네 알고 있는 사람들로 다 인사권도 채워놓고 이렇게 네. 사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라는 거죠. 그런 집단들과 우리가 너무나 그 뭘까 착한 이즘 상식적 이런 네.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대응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다 지금은. 네. 비상한 각오로 싸워야 된다. 네, 민주당도 사실 말씀 현장에서 많이 듣겠지만 네. 좀 강하게 국민들의 이런 속 터지는 마음을 잘 이제 받아들여서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특히 뭐 최상목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늦었다 예, 이런 지적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대협위원장을 통해서 대협위원장 맡으면서 지금 예. 광장에 있는 시민사회랑 교류하는 그렇죠. 가교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매일 이제 광장에 나가고 헌재에 가보는데 계속 들으시죠. 속이 터져 죽겠어요. 네. 거기에서 그냥 우리 의원들 단식하고 삭발하고 뭐 쓰러져 실려 나가도 뭐 그냥 바뀌는 건 없고 네. 저쪽에 그 구구의 그 선동과 선전들은 더 기승을 부리고 기득권 카르텔들은 더 강고하게 보이지 않게 결합되어 있고 우리는 순진하게 그냥 그 법리적인 것만 해석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만 예측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 화력들을 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뭐 백혜련 의원도 거기서 이제 계란을 맞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발로 뭐 차이는 일까지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우리가 이 엄중한 현실을 인식을 하고 특히 민주당 야당 지금 192석이 되는 야당 뭐 물론 개혁신당 빼면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다수의 야당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광장에 천막을 치고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민주당이 이제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헌재 우리 브리핑룸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아예 헌재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없습니다. 네. 원래 몇 명 정도 있었는데 오늘 또 아예 기자들이 상주하지도 않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헌재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헌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보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보루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헌재가 이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이
명령을 받아 안아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참 헌재가 그 존재 이유를 이제 네. 증명할 때다. 증명할 때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좀 빨리 좀 네, 보내드리고 네. 예, 예. 가시기 전에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내란성 질병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이원적인 비상계엄이 이제 세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 이승만 때, 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이 네 번째인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꾸불꾸불 가는 것 같지만 전진시켜 왔던 그 저력 있는 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피로써 우리가 지켜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들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이 상황들을 잘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그 힘을 좀 같이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제1야당으로서 더 절박하게 싸우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